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발견됐지만 지금처럼 DNA 감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그때에는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는데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오는 7월부터 검찰 수사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건 발생 7년 후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살인, 강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 정도가 큰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2007년도에 다른 강도 상해 사건으로 붙잡혀 복역 중인 한수 감자의 DNA와 7년 전 피해자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3년도에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그 DNA 정보를 채취했으나 그게 누구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DNA 정보만 경찰에서 보관을 하고 미제 처리를 해놓은 사항이었는데, 검찰에서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이 범인으로부터 DNA 정보를 채취해가지고 일치한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 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사건을 목격하고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할 때 범인 식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범인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그 범인들을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과정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자동차 안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유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무죄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목격자인데, 피해자는 그 당시 워낙 놀랐고 또 칼에 여러 번 찔려가지고 큰 상해를 입어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1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상소심을 준비하던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 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변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떨어진 머리카락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과학적인 원리의 바탕을 둔 핵심적인 증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는 여전히 증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흉기로 목숨을 위협했던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잘 알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충격이 심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렇게 나쁜 범인을 꼭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범인이 처벌을 받아야만 그 보복의 위험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야 같은 동네에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범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검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했을 때 범인과 대면하지 않고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처벌해야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자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인데도 충격이 컸던 만큼 피해자는 그날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자신을 도와준 이도 범인과 실랑이를 벌인 사람도 없었음을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구해주기 위해 도와줬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